다음으로 다룰 인물은 저희가 인물비상구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분인데 대통령실에서 여러 자리에 근무했던 이원모 전 비서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원모 전 비서관 어떤 인물입니까? 뭐 이른바 뭐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죠. 그래서 뭐 1980년 서울 출생인데 연세대 졸업 후에 사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됐고 윤석열이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 특수이부 검사로 MB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고 윤석열이 또 검찰총장 재임 때는 대검찰청 반부패 검사로 그 조국 사건 수사하는데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이 직접 중매로 2013년에 한방 그 병원이죠. 그 자생 한방병원장 차녀와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사퇴했을 때 이원모도 이제 검찰 퇴직하고 이른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김건희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지금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임명했는데 검찰 아까 뭐 이완규 얘기도 했지만 검찰 출신이 인사비서관에 임명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럼요. 그래서 네. 이게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만 윤석열이 진짜 사적 인연이 얽힌 검찰 출신들을 이렇게 요직에 배치해서 진짜 검찰 공화국 만들려는 한다. 뭐 그런 사례로 기록됐고 이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사실 그 이후에 더 논란이 됐던 게 그전 그 뭐 인사비서관 시절에는 딱히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2024년 1월에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제 인사비서관을 사임을 하고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합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른바 이 강남을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네. 초강세 지역이고 윤석열 측근 인사라는 사람이 이런 초강세 지역에 공천했다는 게 이제 당시에도 비판 여론이 일었고 그러니까 이게 국힘 지도부 뭐 한동훈 지도부죠. 그 지도부 입장에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 전체 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경기 용인갑으로 이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전략공천으로 용인갑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낙선을 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 사람이 낙선 1개월 만에 다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실이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회전문 인사 비슷하게 맞아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요.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또 황당한 한 스푼을 더 얹으면 이 사람이 윤석열 파면 이후인 지난 5월에 용인갑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얘기 나왔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역구 의원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의원직 상실령 위기였는데 뭐 이후에 이제 의원직 상실령 면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걸 노리고 이제 다시 지역위원장이 복귀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뭐 이게 윤석열 정부 총체적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이 가만히 숨어 있어도 모자란데 국회 입성까지 노리고 다시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그런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언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언론 인터뷰를 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지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던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뭐 김문수 그 당시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뭐 내란 세력하고 절연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도 그렇고 이런 윤석열 잔당들이 계속 준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인사 관련된 업무에 그 검사들이 투입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시초로 돌아가면은 이원모는 인사비서관이었고 검사 출신으로 그 위에 인사기획관이 있었어요. 인사기획관이 누구였냐면은 이분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일반직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대검찰청의 사무국장인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할 때 대검 사무국장이었던 복두규라는 사람이 인사기획관으로 옵니다.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꾸려진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복두규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은 이거는 이원모 얘기는 아니지만은 검찰 수사관 출신 중에 대통령실에 입성한 사람이 무려 3명이나 됩니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인데 재밌게도 두 사람은 모두 내란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복두구 기획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요직에 갔는데 이분은 사법 처리가 안 됐거든요. 찾아보니까 2024년 5월에 대통령실 나온 걸로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이분이 뭔가 윤석열 정부의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모습들을 보고 스스로 자리를 나온 게 아닌가. 당시에 보면은 일신상의 사유로 나왔다고 돼 있기는 한데 상황 판단 능력이 매우 훌륭하신 분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분을 꼭 인터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하간 이원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역할을 그 전에도 이제 검찰총장 할 때도 역할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관련된 수사를 맡아서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총장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일을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 잘 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 윤석열이 입문한 이후에도 달고 다닌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딴 얘기인데 이 저기 아까 그 이원모 비서관의 그 아내 와이프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저가 그때 이제 논설위원실이 있을 때인데 윤석열이 나토 첫 출장 가가지고 전용기를 탔는데 나중에 뉴스에 나와요. 그 이원모 비서관의 와이프가 그 전용기에 탔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밤에 마침 정치부 논설위원실 야근하고 있는데 정치부장이 김진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저기 잘 연락 안 하는데 연락해서 막 이거 세게 비판해야 된다, 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혔던 게 그 전용기라는 게 사실은 그 어쨌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나라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기자들은 돈 냅니다.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기자들은 돈 내는데요. 그 저기 그 공무로 가는 건데 그럼 공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가고 다 공적인 어떤 직위가 있거나 어떤 검증이 된 사람들이 가요. 거기 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민간인이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탔다는 사실에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보니까 와이프가 심지어 인사비서관, 그러니까 와이프 그 사람이 인사비서관의 아내야. 그래서 그럼 이 인사비서관이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게 다 이런 사안들이었어요. 윤석열들은 이런 걸 엮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날렸는데 본인은 이런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리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으면 이원모는 옷을 벗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더 웃기는 건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총선 나갔다 들어가서 앉은 자리가 공직기강비서관인데 본인이 공직기강을 가장 해야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얼마나 윤석열이 아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뇌 구조가 보통 사람과 다르고 좀 정신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을 그대로 따르면 여기도 똑같이 아픈 사람이죠. 아프고 호환무치하고 그 뭐랄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하고는 본인이 이제 일심동체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윤석열이 이 얘를 불러들였을 때는 그 총선에서 참패하고 지금 각종 그 본인이 완전히 코너로 몰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건희 명품백부터 당시에 최상병 그 문제까지 해서 지금 윤석열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고 거의 탄핵 목적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어쩌면 이원모가 굉장히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커서 네. 내가 가서 우리 성렬이 형을 보호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출세욕이 강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것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뭐 형아오가 비슷하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1급 아닙니까? 그런 셈인 건데 그 이원모의 나이가 1980년생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22년도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충 뺄셈을 해보면 이분이 어느 나이에 비서관이 됐다는 게 짐작이 되시죠. 그 두 번이나 비서관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코스고 이게 좀 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법연수원 기수라는 게 있잖아요. 법조인이니까. 한동훈하고도 10기수 차이 나요. 근데 이렇게 중용이 됐다는 것은 아마도 윤석열 눈에 든 결정적인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여하간 이원모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혐의 역시 앞서 전술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한덕수가 그 이완규랑 함성훈 전 재판관인가요? 판사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할 테니까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인사 비서관 밑에 있는 행정관이 이거 근데 뭐 각종 그 국정원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하루 만에 안 된다고 해. 그래서 하루 만에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처리할까요? 하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네. 한 사람이 이제 인사비서관인 이원모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원모 본인 자체는 뭐 혹시나 입장 같은 게 좀 있는가요? 지금까지 뭐 언론에 보도된 건 없는 것 같고 지난번 제가 이제 또 이게 좀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유튜브 뭐 이런 게 저도 있더라고요. 그거 봤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뭐 한 700명 봤던데. 그래서 뭐 지역구 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송년 콘서트 예.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뭐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그 특검에서 뭐 이런저런 수사를 받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수사 당했다는 식으로. 뭐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구 그 당원들 앞에서 하는 소리니까 뭐 가급적 자기가 무슨 투사처럼 이야기하고 싶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저도 받고 그 워딩을 제가 좀 자세하게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검사라서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심리 상태를 제가 이원모가 잘 보여주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스란히 제가 좀 길지만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저도 이번에 특검 수사 받았잖아요. 수사 경험도 많지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수사해라.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 받을게 편하게 마음 먹었는데 요즘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다. 또 사법부도 좌우로 갈려가지고 사법부를 믿지를 못해요. 제가 정말 절박하고 마지막 순간에 믿을 게 당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은 왜 규탄 대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좀만 더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이 조금이라도 힘이 더 빠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저 억울한 수사 안 당하게. 여기서 제가 윤석열 저부터 했던 많은 수사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너 억울한 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 억울한 건 생각을 잘 안 해봤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그 윤석열하고 이 소아들이 어떤 그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믿을 게 당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얘를 안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사실 해준 거 없잖아요. 그 친윤 검사들이라 언더 친윤이라는 사람들도 사실 윤석열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학이지만 걔들한테는 어쨌든 기대를 뭔가를 딱 걸어놓고서 그냥 그 아래서 뭉치는 것뿐인데 이원모 얘는 딱 그 이 보수 정당에서 보면은 그냥 벼락출세한 놈이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날로 먹었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그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용인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내리꽂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지역구가 있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대표면 절대 이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질질 끌려갈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고 굳이 가면 이제 감옥에 있는 윤석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밖에 나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보니까 지난 8월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는데 퇴직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산이 433억 3,883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재밌었던 게 이제 와이프가 노원구에 상가를 64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64개? 아, 저 같으면은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게 뭐 법적 책임을 져도 뭐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얼마나 형을 살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여지껏 나온 것만 보면 그럼 가만히 돈 벌고 살지 굳이 명예회복 안 될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당신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을 거다. 제가 정치권을 오래 본 경험으로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의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의리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보면은 앞으로 힘들 거다. 아니 저는 이제 그 검찰 선배한테 이원모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뭘 분류를 이렇게 해서 너무 러프한 비유지만은 그냥 착하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그 영상 속에서 말하는 이원모를 보면서도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심성 자체가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그 상사의 판단도 그 능력만큼 사실 검찰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검찰에서 검사장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나이도 어리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정도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보니까 아까 벼락출세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 말 그대로 1인자의 뜻에 의거해서 벼락출세를 이게 하게 된 거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 아무튼 간에 정말로 이제 요런 식의 일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반성을 하는 세월을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덧붙이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력을 보니까 뭐 대일외고 나오고 당시에는 이제 외고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한 시대 뒤에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사법고시 붙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 아쉬울 거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보면 공부 잘하고 하면 일도 잘하고 하면 인정도 받고 하니까 세상에 다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자기가 걸러내야 될 것을 못 걸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런 나쁜 짓에 어쨌든 발을 담그고 동참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착하고 뭐 예의 바르고 이럴 수 있는지는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악에 바친 상황을 좀 본인이 겪었으면 좋겠어요.